지금부터 유전의 기본적인 원리, 멘델의 유전 법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아주 자세히, 더 자세히, 그리고 한 방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멘델의 법칙, 그것이 알고 싶다. 우선 멘델의 유전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보기 전에 유전이 무슨 의미인지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유전이 뭐냐 도대체?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내내 다루고 있는 이 유전이라는 것은 바로 자손이 부모를 닮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몇 시간 동안 유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좀 더 과학적인 용어를 써서 이야기해 보면, 유전이란 자신이 가진 형질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레고르 멘델은 19세기 오스트리아의 사제였었지요. 이 멘델은 1856년에서 1863년까지 교배 실험을 하여 얻은 2만 9천여 개의 완두콩에 대한 형질 조사를 바탕으로 멘델의 유전 법칙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멘델의 논문은 학회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 당시 생물학은 많은 부분이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멘델은 자신의 실험이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자 낙담을 하게 됩니다. OTL이지요. 얼마 후에 수도원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더 이상 실험을 진행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이런 명언을 남기지요. 나는 내 자신의 실험에 만족하며 이 실험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영어로 몰라요. 그런 명언을 남깁니다. 1915년 그 후에 모건이란 과학자가 수년간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서 멘델 유전 법칙의 기재를 발표하면서 염색체가 유전 형질을 전달한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로써 멘델의 법칙이 다시 재주목을 받게 되고 고전 유전학이 정립이 되지요. 이러한 유전 현상의 원리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낸 멘델. 이제부터 그 멘델이 밝혀낸 유전의 법칙에 대해 좀 더 깊게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하나의 대립형질 유전 현상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법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멘델은요, 완두 교배 실험에서 7가지의 대립형질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모든 형질을 한꺼번에 살핀 것이 아니라 각 형질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유전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대립형질을 한 가지씩 따로따로 조사를 하게 되지요. 멘델은 왜 이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가 나오게 되지?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또한 둘을 교배시키면 어떤 완두가 나올까? 그래서 둥구리와 쭈구리를 교배합니다. 순종의 둥근 완두와 이 순종의 주름진 완두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완두는 모두 둥근 완두인 경우, 또는 모두 주름진 완두인 경우, 또는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가 섞여 있는 경우, 또는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의 중간 정도의 모양을 나타내는 경우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지요. 자, 실제 실험을 통해서 얻은 이 잡종 1대의 표현형은 모두 둥근 완두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선 멘델은 완두의 모양뿐만 아니라 다른 6가지 대립 형질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실험을 통해서 실험을 합니다. 모든 형질이 잡종 1대에서는 2가지의 대립 형질 중 한 가지 형질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주게 되지요. 이로부터 멘델은 각 대립 형질의 순종끼리 교배시켰을 때 잡종 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우성, 잡종 1대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질을 열성이라 정의하지요. 이와 같이 잡종 1대에서는 우성 형질만 나타난다는 현상을 바로 무슨 법칙? 우열의 법칙이라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분명히 순종의 둥근 완두와 순종의 주름진 완두를 교배시켰는데 그 자손인 잡종 1대에서는 모두 둥근 형질만 나타났다면 대체 주름진 순종 완두의 유전자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냥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잡종 둥근 완두 속에 숨어 있는 것일까요? 멘델은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는 순종 둥근 완두와 순종 주름진 완두를 교배시켜 얻은 잡종 1대 둥근 완두를 자가 수분시키는 실험을 진행해 봅니다. 자, 그 결과
얻어진 잡종 2대에서는 놀랍게도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의 표현형의 비가 약 3대1로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었지요. 이 맨델은 씨앗의 모양 이외에 다른 6가지 대립 형질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여러 번 실험을 진행하였지만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이를 설명하기 위해 맨델은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보게 되지요. 첫째입니다. 모든 생물체에는 하나의 형질에 대해 그것을 결정하는 한 쌍의 인자가 있다는 것. 두 번째, 한 쌍을 이루는 두 인자는 부모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은 것이다라는 것. 세 번째, 쌍을 이루는 두 인자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분리되어서 각각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간다는 것. 넷째, 쌍을 이루는 인자가 서로 다른 경우 그중 한 가지 인자만 표현이 되는데 이때 표현이 되는 것을 우성이라 하고 표현이 되지 않는 것을 열성이라고 한다라는 가정. 맨델이 가설에서 언급했던 유전인자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유전자입니다. 이때 당시 맨델은 그 유전자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유전인자라고 가정을 하고 우성의 유전인자를 알파벳 대문자로, 열성의 유전인자를 알파벳 소문자로 표기를 하게 되지요. 자, 이제 맨델의 가설을 토대로 완두의 유전 현상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두의 모양을 둥글게 하는 유전자를 둥글다라는 영어 단어 round의 앞글자를 따서 large r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주름지게 하는 유전자는 small r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완두의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자는요, 이 상동 염색체인 두 염색체 상에 하나씩 존재하기 때문에 순종 둥근 완두의 유전자 구성은 큰알 순종 주름진 완두의 유전자 구성은 그렇다면 스몰 r이 되지요. 자, 그렇다면 잡종 1대 유전자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의 둥근 완두와 그지요? 생식세포 속의 유전자 큰 R을, 순종의 주름진 완두는 생식세포 속의 유전자 스몰 r을 갖게 되면서 수정을 하게 되지요. 그때 생긴 잡종 1대 유전자형은 바로 큰알, 작은 알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잡종 2대의 유전자형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유전자형이 큰알, 작은 알이었던 잡종 1대에서 큰 알을 가진 생식세포와 작은 알, 스몰 r을 가진 생식세포를 각각 하나씩 만들어내게 되지요. 이들이 만나면서 다음과 같은 유전자형을 가지는 잡종 2대를 만들게 됩니다. 맨델은 이와 같이 잡종 2대에서 우성과 열성의 형질이 3대1로 분리되어 나타나는 결과를 대립되는 유전인자 쌍이 생식세포에 하나씩 나누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자, 그리고 잡종 1대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질이 잡종 2대에서 일정한 비율로 나타나는 현상을 바로 분리의 법칙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우열의 법칙과 분리의 법칙은 모두 하나의 대립 형질, 둥그르냐, 쭈그리냐, 노란색이냐, 녹색이냐, 하나의 대립 형질 유전 현상을 통해 설명해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가지 대립 형질이 동시에 유전되는 현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맨델 역시 우리와 같이 두 가지 대립 형질이 동시에 유전될 때 그 형질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지요. 그는 완두의 모양과 색깔, 이 두 가지 대립 형질을 선택해서 또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완두의 모양과 색깔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전해질 수도 있고 각각이 독립적으로 전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 두 가지 형질은 어떻게 자손에게 전해질까요? 예고편인 줄 알았지? 계속합니다. 자, 맨델은 순종의 둥글고 황색인 완두와 순종의 주름지고 녹색인 완두를 교배해서 그 결과를 살펴봅니다. 당연히 잡종 1대에서는 모두 둥글고 황색인 완두가 얻어지겠지요. 왜? 우성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잡종 1대를 자가수분해서 얻은 잡종 2대에서는 우리 풍마들이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지요. 어떻게? 뚱팡, 뚱록, 쭈팡, 쭌녹. 약간 중국말 같아. 뚱팡, 뚱녹, 쭈팡, 쭌녹의 완두의 비가 몇 대 9대 3대 1로 나타나게 되지요. 자, 이 실험 결과 완두의 모양과 색깔에 대한 형질을 따로 세어보았더니 글쎄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각각 416개와 140개, 황색인 것과 초록색의 비가 423과 133개로 약 3대 1의 비율로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것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둥근 완두를 나타내는 유전자를 큰 R, 주름진 완두를 나타내는 유전자를 스몰 r, 황색인 완두를 나타내는 유전자를 라지 Y, 녹색인 완두를 나타내는 유전자를 스몰 y라고 해봅시다. 잡종 1대를 자가수분시켰을 때 이 생식세포의 이동과 잡종 2대의 구성비는 바로 다음과 같지요. 자, 이것을 통해 멘델은 완두의 모양과 색깔을 결정하는 형질은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전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독립의 법칙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자, 각 대립형질의 순종끼리 교배시켰을 때 잡종 1대에서는 우성형질만 나타난다. 바로 무슨 법칙? 우열의 법칙이었지요. 그리고 잡종 1대를 자가수분시켰을 때 이 잡종 1대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형질이 잡종 2대에서는 일정한 비율로 나타나는 현상이었지요. 생식세포로 나누어 들어간다, 분리된다라는 것, 분리의 법칙. 마지막으로 2개 이상의 대립형질이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유전되는 현상은 바로 독립의 법칙입니다. 자, 어렵게만 느껴졌던 멘델의 유전 법칙 이 세 가지 직접 생식세포가 이동해서 들어가는 모습과 또 그에 따른 표현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니 우리 풍마이들 헷갈리지 않고 개념을 잘 기억할 수 있을 거라 장풍이는 믿습니다. 이 멘델의 법칙이 가장 중요한 유전의 원리만큼 우리 풍마이들 꾸준한 복습을 통해서 내용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멘델의 법칙, 그것이 알고 싶다 였습니다.